백두산 여정은 중구 흑룡강성에 있는 목단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단강을 거쳐 처음 찾아간 곳은 옛 발해의 유적지입니다. 이제 발해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발해하면 옛 고구려 후손 대조영이 중심이 돼서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세운 나라 아닙니까? 네, 한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국세를 떨쳤었는데요. 한때의 도읍지였던 상경 용천부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해국 옛 왕궁 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 한창 성터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경 용천부는 전성기엔 100만의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좀 컸군요. 이게 꽃들이 뒤덮인데도 이 발에 찬란한 유적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실제 상경 용천부 터를 발굴하려고 하면 엄청난 규모라 다 발굴하지 못하고 현재 발해궁 터만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 속상하네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네, 우리 역사는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해의 상경 용천부 터를 뒤로 하고 찾은 곳은 흑룡사입니다. 흑룡사는 발해 시기에 건립된 절인데 발해가 멸망한 후에 불이 나서 없어졌다가 청나라 강희제 때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나라 불교 문화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해마다 조금씩 중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주변 건물과 어울림과 상관없이 짓고 있어서 완전한 복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흑룡사 안에는 소중한 발해의 국보급 보물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석등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직접 보니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발해 유적지를 뒤로 하고 나오면서 그 옛날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우리 선조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시 길을 달려 밤이 깊을 때쯤 도착한 곳은 중국 조선족 문화의 중심지 연길입니다. 연길 시내로 들어서자 마치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간판에 한글이 같이 써 있어요. 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모든 간판과 광고는 한글을 위에 표시하고 한자를 아래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일단 이렇게 친숙한데 이런 냉면, 이런 음식들은 어떨까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는데요. 요리하는 거 보니까 중국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식인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맛이. 한식이 잘 차려진 음식들이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향이 좀 덜한 것, 그런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은 거 보니까 우리 인심 맞네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네, 보니까 과일도 비슷합니다. 수박, 파인애플 보이고요. 귤도 있네요. 수박이 정말 커요. 이 과일, 용과라는 과일 아닌가요? 네, 연길 과일 맛도 궁금해서 용과와 참외를 좀 샀습니다. 이게 참외예요? 네. 저는 배인가 싶었는데. 그런데 저 돈 한국 돈 아닙니까? 네, 우리 돈을 반갑게 받는 곳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엔 연길에서 두만강 도문 국경을 향합니다. 여기는 국경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네요. 중국 도문 변경이라고 써 있네요. 네, 이 다리 한가운데가 국경선입니다. 일명 변경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선을 지나면 북한 땅인데요.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분단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두만강 건너편에 보이는 게 북한인 거죠.
네, 이 아래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고 강 건너는 북한 땅입니다. 가이드 설명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면 들릴 듯한 거리인데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이한 도시답게 도문의 기념품 가게에는 우리나라와 외부 관광객을 상대로 중국 물건뿐 아니라 북한의 여러 물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 화폐 아닌가요? 네, 북한 화폐예요. 예, 북한 화폐를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번엔 두만강 뱃놀이를 하면서 두만강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뱃놀이요? 배를 타시네요. 눈물 젖은 두만강 나오는 노젓는 뱃사공이 노는 젖지 않는군요. 네. 이렇게 보니까 보트가 달렸네요, 보트가. 네. 편히 가시네요. 필요가 없겠네요. 네. 노래 가사와 달라진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두만강 푸른 물은 온데간데 없고 달이 한가운데 나누어진 분단 현실이 마음을 적십니다. 아, 그렇겠죠. 이런 서글픈 심정을 달래는 데는 두만강 막걸리가 최고인 듯합니다. 두만강 막걸리인가요, 저게? 아, 네. 좋습니다. 두만강에서 그리운 내 님이여 하면서 아유, 꺾기가 예. 예사 꺾기가 아니네요. 네. 한 곡 좀 뽑고요. 또 막걸리에는 황태가 잘 어울리니까 같이 드시나 봐요. 네, 북한산 황태인데요. 구수한 맛이 최고였습니다. 이번엔 구석구석 우리 민족의 숨결과 애환이 살아 숨쉬는 곳 용정을 향하여 갑니다. 용정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 무대였던 곳 아닙니까?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 참 용정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당나귀가 끄는 수레가 보이네요. 예전 우리 시골 풍경이 이랬을까요? 그렇죠. 비슷하죠. 과일을 파는 수레군요. 용정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윤동주 시인의 모교인 대성중학교입니다. 여기서 또 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또 나오네요. 네. 제게도 윤동주 시인의 시기절을 외우고 다녔던 소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꼭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심정처럼 설레고 떨렸는데요. 학교 안에 저렇게 박물관처럼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네, 윤동주 시인뿐 아니라 용정의 민족운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 민족 시인이죠. 이렇게 책들도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저분인가요? 윤동주 시인이 공부하던 교실인가 봐요. 네, 교복도 걸려져 있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노래가 있네요. 예. 지금도 이 학교는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기리며 조선족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이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 입구입니다.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나 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도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중국에서는 이제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주선 사람들 보니까 정말 많이 계시네요. 입구에서 내려 조금 걷다가 다시 순환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백두산을 찾은 날 날씨가 아주 맑아서 더 가슴이 벅찼습니다. 백두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얼마나 오르다 보니 멀리 폭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장백폭포입니다. 폭포 쪽으로 오르는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단 옆에 온천이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온천수의 수증기가 독특한 유황 냄새를 풍기며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온천지대가 꽤 넓어요. 그 온천수가 암석에다가 술을 놓은 것처럼 울긋불긋한 색깔이네요. 네, 아름다워요. 네. 뜨겁겠죠. 네, 그렇죠. 장백폭포의 도도한 물줄기를 만나기 위해선 꽤나 힘이 드는 길을 올라야 합니다. 물을 떠 드시는 것 같은데 약수인가요? 네.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고 산 계곡을 통과한 후에야 장백호의 장관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야, 웅장하네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드셨겠어요. 네. 장백폭포만은 겨울에도 얼지 않고 쉼없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요. 아, 야생화도 좀 많이 피어 있네요. 여긴 어디죠? 네, 백두산 온천수에 익힌 계란과 옥수수를 파는 곳입니다. 맞아요. 세계 어딜 가나 온천 나오는 데는 이거 다 팔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 온천수에 직접 삶은 거 네. 맛이 좀 다르던가요? 짭짤한가요? 네, 맛있죠. 유황 냄새도 약간 나고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백두산 천지를 오르는 길은 북편산문을 통과해 장백폭포로 오르는 길과 서편산문을 통과해서 들꽃 화원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편산문 쪽으로 오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걸음이 멈춘 곳은 금강 대협곡입니다. 협곡까지 가는 길에는 소나무와 회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연리지 형태의 나무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금강 대협곡은 V자 협곡 주위로 원시림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별명이 있죠. 네. 바위들의 모습이요. 뭐랄까, 기기묘묘하다고 할까요? 각양각색이죠. 금강 대협곡은 기암괴석과 깊은 협곡, 맑은 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신비한 곳입니다. 신비한 곳이요. 다들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 밑에 뭐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지면이 양쪽으로 갈라져 생긴 지형으로 깊은 바닥에 강이 흐릅니다. 내려다볼수록 계곡은 깊고 물은 더없이 맑기만 합니다. 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지를 오르기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천지 그 실제 모습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라 다들 힘든 줄도 모릅니다. 가마 타고 오르는 분도 계셨어요. 부럽네요. 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백두산은 여러 봉우리가 천지를 중심으로 빙 둘러 있습니다. 천지는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반은 북한 땅이고 반은 중국 땅입니다. 바로 이 경계선에 저희가 도착합니다. 천지예요. 이 높은데 이야, 저런 호수가. 백두산을 오르고 천지를 보지 못하고 간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눈부신 천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야, 왜 천지인지 알 것 같네요. 정말 감격스러우셨겠습니다. 저 상황 말이죠.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백두산 천지 앞에 서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에 가득 찰 것입니다.